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챕터 11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퍼포먼스 파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한 비행기를 계속 조종을 하다 보면은 이 비행기의 퍼포먼스가 빤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퍼포먼스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비행기는 하이윙인 것 같아요. 날개가 위에 있고 스트럿이 있네요. 스트럿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로우윙이지 않습니까? 하이윙과 로우윙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비행기들은 하이윙을 쓰고 어떤 비행기들은 로우윙을 써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어떤 점 때문에 하이윙과 로우윙을 쓰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따로 하나의 챕터를 마련을 할게요.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난 김에 메모를 해두고 하이윙 나중에 챕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포먼스로 돌아와서 인트로덕션은 뭐 이렇다. This chapter discusses the factors that affect aircraft performance, which include the aircraft weight, atmospheric condition, runway environment, and the fundamental physical laws governing the force acting on the aircraf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퍼포먼스 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퍼포먼스라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예전엔 눈에 좀 띄었는데 잘 안 띄네요. atmospheric 요거를 먼저 하고 나오나 보다. 일단 요거 순서대로 한번 따라 볼게요. Structure of the atmosphere 이렇게 돼 있죠. Structure. 처음에 빨간 글씨는 Introduction 다음에 Importance of Performance Data. 퍼포먼스 데이터를 물론 잘 구해야 되겠죠. 런웨이가 이만한 런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 런웨이에서 뜨지 못하는데 이륙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Structure of Atmospheri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기가 사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선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주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달에는 대기가 없고 지구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라고 하면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에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어. 달에는 에어가 없고 지구에는 에어가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에어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달보다 크기 때문에 달에는 산소 혹은 가스 혹은 그런 에어가 생성된다 하더라도 다 달 바깥으로 도망쳐 버려요. 하지만 지구는 그런 에어를 잡아둘 수 있는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표면 근처에는 이 에어의 덴시티가 높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에어의 덴시티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에어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78%의 나이트로젠, 질소와 21%의 옥시전, 산소와 1%의 other ga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ch as argon, 헬륨,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있네요. Most of the oxygen is contained below 35,000 feet altit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표면에서는 이 비율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막 계속해서 대기라는 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들이 계속해서 믹스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대기가 안정적인 곳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믹스가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층에는 나이트로젠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층에는 O3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부르죠. O3가 있는 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기를 우리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기가 얼마나 얇으냐, 얼마나 이 대기라는 부분이 얇으냐.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기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35,000피트 정도의 대부분의 대기가 다 있어요. 35,000피트라고 하면은 높이로 치면은 10,000피트가 3km 정도 되니까 35,000피트면 한 10km 정도 되네요. 10km 이 10km짜리 산도 있는데 요만한 산도 있는데 이게 10km거든요. 이런 10km 안에 이런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가면은 대기가 산소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숨을 쉬기 힘든 이유는 사실 산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프레셔가 없어서기 때문이지만 그거는 마지막 장 19장인가? 예,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기는 굉장히 얇은 껍질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는 거대한 존재죠. 그런데 지구의 표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대기가 짙지만 지구의 고고도로 올라갈수록 대기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옅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atmospheric pressure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9.92 혹은 1013mV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92는 2992 inches of mercury라고 하고요. 1013 밀리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높이인데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표준이 얼마냐? 이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다. 29.9이고 표준은 1013.4거든요. 그래서 사실 29.92가 좀 더 표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0피트를 올라가면 2도 정도씩 떨어집니다. 36,000피트까지는 36,000피트까지는 사실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36,000피트 이상이 되면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뭐 성추권, 뭐 대륙권,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어쨌든 각 층의 이름은 다르고 우리 비행기들은 대부분
여기 첫 번째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층에 머물고 있어요. 성층권인 것 같아요. 맞나? 어쨌든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엄청 낮아지죠.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게 29.92라고 하면은 0.5기압은 어디서 나오냐? 29.92를 나누기 2 하면 15 정도 되죠. 15 정도 되니까는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18,000피트를 올라가면은 기압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Pressure Altitude라고도 있고 Density Altitude라고도 있습니다. Pressure Altitude는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이건 약간 자신이 없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잘 모른다. 이거랑 같은 건데 Pressure Altitude는 Height above the Standard Datum Plane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내가 날고 있는 Pressure Altitude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알티미터 값을 2992로 맞추면은 그 값이 바로 Pressure Altitude가 되는 겁니다. Pressure Altitude를 안다는 것은 그냥 그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 있잖아요. 요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Pressure Altitude는 단순히 Density Altitude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Pressure Altitude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Density Altitude로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ssure Altitude는 효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Density Altitude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하기 심한가? 어쨌든 진짜로 DA가 제일 중요해요. 또 왜 이런 여러 가지의 altitude 값들이 나오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altitude를 쓸 때 사용하는 이 알티미터는 그냥 고도계를 나타내는 고도계가 아니라 사실은 기압계예요. 기압계. 이 알티미터라는 계기는 사실 나는 고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고도에서 이 기압을 가리키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기압을 가리키는 바늘의 끝에 고도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티미터는 바로 기압계다. 기압계의 바늘 끝에 거기에 해당하는 고도를 써놓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정확한 고도잖아요. 정확한 고도? 어떤 고도? 땅에서부터의 고도. 혹은 min sea level에서부터의 고도. 그 고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네요. 여기가 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날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고도, 높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높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알티미터라는 기압계를 쓰는데 이 기압계는 두 가지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non-standard pressure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non-standard temperature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non-standard pressure에 대한 오류를 수정을 한 게 바로 pressure altitude고 이 pressure altitude에다가 non-standard temperature에 대한 오류를 보정한 것이 바로 density altitude가 되는 거예요.
왜 이 density altitude가 중요한가? 이 density altitude는 여기 있네요. Density altitude is pressure altitude corrected for non-standard temperature 이렇게 돼 있죠. pressure altitude도 똑같이 나와 있을 텐데, pressure altitude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pressure altitude는 그냥 요 앞에 쓰여 있는 한 문장, 이게 정의이긴 하니까는 pressure altitude is the height above the standard datum plane 이렇게. standard datum plane이라는 가상의 표면을 만들어서 그 표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와닿지 않는 거는 내가 100%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pressure altitude는 어떤 altitude냐? 이 지구에는 여러 개의 에어매스가 있잖아요. 이 에어매스가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에어매스가 A라는 것도 지나가고 B라는 것도 지나가고 C라는 것도 지나가는데 이 에어매스 각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의 프레셔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섞이지가 않아요. 섞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에어매스가 지날 때마다 나의 정확한 그 mean sea level에서의 높이를 알고 싶으면은 mean sea level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알고 싶으면은 이 pressure altitude를 이제 쓰는 거죠.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방금 설명드린 거는 까먹으시고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pressure altitude는 스탠다드 데이텀 플레인에서부터의 높이다. 요거를 이제 정의로 삼으시고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왜 PA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느냐, 왜 PA가 그 D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거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A를 계산할 때만 PA를 쓴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pressure altitude는 이 프레셔에 대한 값을 코렉트 해준 거고, density altitude는 pressure altitude를 non-standard temperature에 대해서 코렉트 해준 것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ffect of pressure on density 이런 식으로 온도가 여기서 이런 거를 볼 때면은 이제 굉장히 기준점이 중요하거든요. 기준점을 pressure altitude로 이게 잡아볼게요. 이 한 선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ressure altitude가 6000피트인데 그때의 온도가 4도가 되면은 density altitude도 6000이지만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density altitude가 점점 내려간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Effects of temperature on density. 템퍼처가 높아지면은 density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humidity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D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레셔와 템퍼처와 휴미디티가 있는데 프레셔의 영향이 가장 크고
템퍼러처의 영향이 그 다음이고 휴미디티에 대한 영향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값을 코렉트 해주면은 실제 값과 더 정확해지지만은 거기에 템퍼러처 값을 코렉트 해주면은 더 정확해지는 거고 휴미디티 값까지 코렉트 해주면 굉장히 완벽해지는 거죠. 하지만 요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이펙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셔와 템퍼러처에 대해서 코렉트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자, 이 긴 얘기를 왜 했냐? 바로 퍼포먼스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퍼포먼스 이렇게 있죠.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Performance is a term used to describe the ability of an aircraft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that make it useful for certain purpose.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말을 아무 때나 써도 되지만 사실은 약간은 가려서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For example, the ability of an aircraft to land and take off in very short distance is an important factor to the pilot who operates in and out of short and unimproved airfield. The ability to carry heavy loads, fly high altitude at fast speed, and or travel long distanc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비행기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런 것이 퍼포먼스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퍼포먼스는 이 비행기가 어떤 목적을 정확히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퍼포먼스가 더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같은 비행기를 비교를 해야 돼요. 적어도 같은 비행기를. 예를 들면은 제트기와 세스나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두 비행기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클라임은 제트기가 훨씬 더 빠르게 하겠죠. 하지만 디센드는 세스나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짧은 런웨이에 내리는 것은 당연히 세스나가 더 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를 할 때는 퍼포먼스가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애플 대 애플, 사과 대 사과로 비교를 해야지 애플과 배, 피치 얘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사과를 두고 얘는 더 달고 얘는 덜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애플과 배를 가지고 얘는 달고 얘는 안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퍼포먼스라는 것을 논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논할 때는 같은 비행기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비행기라는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쓰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다. 너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해서 오늘의 내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과 개를 비교를 해서 개보다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짚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The primary factor most affected by performance are the takeoff landing distance, rate of climb, ceiling, payload, range, speed, maneuverability, stability, and fuel econom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Straight and level flight, 뭐 climb performance. Straight and level flight에서의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저항, 드래그, 혹은 fuel, 연료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All of the principal components of flight performance involves the steady state flight condition and equilibrium of the aircraft. For the aircraft to remain in steady level flight, equilibrium must be obtained by a lift equal to the aircraft weight and the power plant thrust equal to the aircraft drag. Thus, the aircraft drag defines the thrust required to maintain steady level flight. As presented in Chapter 4, Aerodynamic of Flight, all parts of the aircraft contribute to the drag, either induce or parasite drag.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바라볼 수도 있고, 클라임 퍼포먼스 이런 걸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까? Angle of climb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Rate of 얘가 얘기를 하는 climb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rate of climb의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 있네. rate of climb. climb 퍼포먼스 안에 서브로 있는 거구나 이게. climb 퍼포먼스 중에 angle of climb VX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best angle of climb을 VX라고 하죠. best rate of climb을 VY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구해볼 수가 있고, 이 PIM에 혹은 POH에 다 나와 있어요. climb performance factor 뭐 이런 식으로 뭐 무게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나와 있겠죠. range performance 거리를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퍼포먼스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고, 또 region of reverse command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LDmax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ift and drag ratio가 max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어떤 스피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스피드를 날게 되면은 보시면은 저항값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maximum range at LDma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저항값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region of reverse command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은 The aerodynamic properties of the aircraft generally determines the power requirement as various conditions of flight, while the power plant capabilities generally determines the power available at various conditions of the flight. When an aircraft is steady level flight, a condition of equilibrium must prevail. An accelerated condition of flight is achieved when lift equal weight and the power plant is set for thrust equals to drag. The power required to achieve equilibrium in constant altitude flight at various airspeed is depicted on a power required curve. The power required curve illustrated the fact that low airspeed near the stall or minimum controllable speed, the power setting required for steady level flight is quite high.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세스나 68이죠. 68노트를 날기 위해서는 파워가 이만큼만 필요하면 됩니다. 근데 더 빠른 속도를 날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를 날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를 날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한 게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LDmax 값 이하를 날게 되면은 더 적은 스피드를 날 때도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region of reverse command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지 않습니까? 원래는 빠른 속도를 날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한 게 맞는데 얘는 더 느린 속도를 날기 위해서도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region of reverse command는 사실 매뉴버링을 하지 않는 일반 비행기는 갈 일이 없어요. 이 영역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들어가면 뭐 위험한 건 아니겠지만은 위험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요 민항기들이 이 속도를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region of reverse command라는 곳이 있다, 이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에어크래프트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세스나 같은 비행기를 매뉴버링 할 때는 이 region of reverse command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대비가 좀 돼 있어야지 내가 비행기를 뭐랄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 region of reverse command에 들어갔다, 에어스피드가 낮아졌다 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응이 없이, 그런 마인드의 준비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파워를 넣게 되다 보면은 파워가 스톨 스피드까지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gion of reverse command를 예측을 하고 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Flight in the region of normal command means that while holding constant altitude, higher airspeed requires higher power setting. 맞죠? And lower airspeed requires lower power setting. 이거 맞잖아요. The majority of aircraft flying, climb, cruise, maneuvering is conducted in the region of normal command. 아시겠죠? 근데 flight in the region of reverse command means fly in
while higher airspeed requires lower power setting. lower airspeed requires a high power setting. 이 완전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region of reverse command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이크오프 랜딩 퍼포먼스라는 것을 사실 테이크오프 랜딩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테이크오프 롤, 랜딩 롤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것은 사실 그 비행 레인지밖에 없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테이크오프 랜딩에서는. 근데 테이크오프 랜딩 퍼포먼스가 짧아지려면은 우선은 테이크오프 퍼포먼스를 좋게 하려면은 낮은 속도에서도 높은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테이크오프를 잘 하니까는. 근데 랜딩 퍼포먼스가 좋으려면은 거꾸로 어프로치 스피드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크오프 랜딩 퍼포먼스는 약간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비슷한 개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봐야 한다는 부분은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롤링을 하는 것이고, 랜딩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이크오프 랜딩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랜딩도 어프로치 스피드가 낮다는 것도 사실은 리프트를 잘 만들어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리프트를 잘 만들어내면은 낮은 속도에서도 리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럼 낮은 스피드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런웨이의 상태도 중요하다. 타이어의 상태도 중요하다. 테이크오프 퍼포먼스, 그리고 뒤에는 랜딩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랜딩 퍼포먼스. 테이크오프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랜딩 퍼포먼스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에어스피드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네요. True airspeed, indicated airspeed, calibrated airspeed, equivalent airspeed,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는 indicated airspeed,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가 ISTG라고 외웁니다. ISTG. Indicated airspeed, calibrated airspeed, equivalent airspeed, true airspeed, ground spe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dicated airspeed는 the speed of the aircraft as observed on the aircraft speed indicator. 즉, 에어크래프트의 그러니까 airspeed indicator에 나타난 값을 읽는 그 눈금이 가리키는 값이 바로 indicated airspeed, 말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airspeed입니다. indicated라는 게 가리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alibrated airspeed는 무엇이냐? calibrated airspeed is indicated airspeed corrected for position and instrument error. 그쵸? Equivalent airspeed is calibrated airspeed for adiabatic compressible flow for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쓸 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러면 true airspeed, what is true airspeed? 물어보면은 이거 건너뛰고 calibrated airspeed corrected for non-standard
pressure and temperature.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ground speed는 true air speed corrected for win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매니팩처러는 이런 값을 구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 값을 기준이 되는 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되는 에어가 바로 DA입니다. 그래서 DA가 중요해요. density altitude. 그래서 이 값들은 전부 다 density altitude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퍼포먼스 차트 이렇게 있는 거. 퍼포먼스 차트는 일단은 그 PIM 5장 뭐 퍼포먼스 섹션을 보면은 나와 있겠지만은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는 파이퍼에서 많이 쓰고, 이거 테이블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세스나에서 많이 씁니다. 두 방법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플 문제들이 나와 있죠. 랜딩 차트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이미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잘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얘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비행기를 잘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얘를 이해를 하고 올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뮬레이터지 않습니까? 시뮬레이터에 날고 있는 비행기들이 사실은 이 퍼포먼스 값들을 매니팩처러에서 주어진 퍼포먼스 값들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많이 타는 연습을 하면은 이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많이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다음 장은 12장 웨더로 넘어가겠습니다.